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경제론의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근데 보통 탄력성 부분의 내용이 나오기만 하면 굉장히 어려워하시고 일단 두려움을 갖고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이제 암기를 하시기 시작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제가 설명드리는 내용을 차근차근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탄력성 부분에서 탄력성의 개념 및 종류, 개념을 공부를 하는데 주어진 변화에 대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라고 주어져 있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반응된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어진 변화도 없는데 반응된 변화는 나타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수가 2라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2배 변했다는 얘기고 1이라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1배만큼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똑같은 크기로 변했다. 0.5라면 0.5배로 변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당연한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할 겁니다. 그리고 탄력성의 종류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부터 시작해서 공급의 가격 탄력성까지 기억부터 리을까지를 오늘 저하고 1시간을 쭉 따라서 들으시게 되면 이 회차가 딱 끝나자마자 이게 이 내용이었구나. 그리고 이 부분에서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왜 플러스가 나오고 마이너스가 나오고 달라질 수 있는지, 수요의 교차 탄력성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무나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꼭 반드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처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분수식의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분수는 비율, 지수, 개수, 탄력성. 우리 부동산학개론에서 무슨 비율, 무슨 지수, 개수, 탄력성이란 단어가 나오면 얘는 거의 대부분이 분수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분수는 당연히 짝대기를 쫙 긋고 시작할 겁니다. 분수는. 그래 놓고 우리는 알고자 하는 걸 어디로 올리게 돼 있냐면 분자로 올리게 돼 있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아있는 걸 분모로 집어넣으면 되는데 그래서 분수는 분모를 기준으로 한 분자의 크기, 분모에 대한 분자의 크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알고 싶은 건 분자로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분수 자체와 비례 관계인 건 분자로 올려주시고 반비례 관계인 건 분모로 내려주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만 들어서는 아직까지 잘 무슨 얘기인지 모르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무조건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분수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려주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첫 번째, 탄력성은 분수로 표현된다고 되어 있는데 1번,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 이게 탄력성입니다. 두 번째,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주어진 변화가 없다면 반응된 변화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당연히 주어진 변화가 있고 가격이 변했든 무엇인가 변하는 겁니다. 그것에 반응해서 변화가 또 있어야지만 탄력성을 판단할 수 있더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주어진 변화가 이만큼 주어진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제가 이렇게 만든 겁니다. 주어진 변화가 이만큼 주어졌는데 잡아 당긴 겁니다. 그랬더니 이때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해서 반응된 변화가 나타날 겁니다. 그때 그 반응된 변화가 이 주어진 변화와 똑같이 변화했습니다.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이와 똑같다. 그럼 우리는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똑같은 정도가 반응됐다. 얘를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꼭 기억해 두십시오.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꼭 그만큼 변화했다. 얘를 뭐라고 한다? 단위 탄력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똑같다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1배라는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탄력성을 계산하면 1일 텐데 그래서 1이 나오면 일단은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십시오. 단위 탄력적이구나. 그 다음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똑같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보다 더 많이 변했습니까, 여러분?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이와 같이 주어진 변화보다 더 크다면 이때는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탄력적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변하냐면 주어진 변화가 똑같이 주어졌는데 지금 계속해서 주어진 변화가 똑같습니다, 여러분.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그걸 기준으로 해서 반응된 변화를 봤더니 얘가 어마어마하게 변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빔에 띄울 수 있는 내용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칸을 메운 거지 얘는 사실상은 무한대로 변한 겁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무한대로 이렇게 변화가 됐다면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변하는 걸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하더라.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해서 반응된 변화가 더 적게 변화했습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반응이 비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어진 변화가 똑같이 주어졌을 때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얼마만큼 변했나 봤더니 하나도 변하지 않았답니다. 그럼 얘는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비탄력적입니까, 여러분? 네, 그래서 얘를 완전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무엇을 느끼셔야 되냐면 탄력성은 뭘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구나?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만큼 변하면 똑같이 변하면 그때는 단위 탄력적. 더 많이 변하면 탄력적, 어마어마하게 변하면 완전 탄력적. 주어진 변화보다 적게 변하면 비탄력적이구나. 하나도 안 변하면 완전 비탄력적이구나.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한 반응된 변화의 정도 배수를 말한다는데 이제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 이 둘을 보면 우리는 탄력성의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해본 내용으로. 그리고 탄력성의 크기도 한번 따져볼 수 있답니다. 왜냐하면 탄력성의 크기가 결국은 그 배수니까. 그래서 첫 번째 10% 주어진 변화가 있습니다. 10%만큼 변화가 주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반응된 변화가 10%만큼 반응이 됐습니다. 그럼 여러분 똑같이 반응된 겁니까? 주어진 변화와 똑같이 반응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우리는 단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10%인데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5% 변화했답니다.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더 많이 변화했습니까? 적게 변화했습니까? 적게 변화했구나.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비탄력적이라고 할 겁니다.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10%인데 반응된 변화가 20%만큼 변했답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2배로 더 많이 변화한 겁니다. 그럼 얘를 뭐라고 한다? 반응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탄력성은.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 10%인데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로 변화했답니다. 무한대로.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완전히 탄력적이구나. 완전 탄력적.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가 10%일 때 반응된 변화가 몇 프로인가 봤더니 빵 프로랍니다. 하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뭘 기준으로?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하나도 변화되지 않았다면 얘는 비탄력적인데 완전히 비탄력적이구나.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내용에서 탄력성의 크기도 바로 찾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변화가 10%가 있을 때 이 주어진 변화 10%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10%라면 얘는 주어진 변화 기준으로 1배 똑같이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탄력성의 크기는 얼마다? 1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가 10%일 때 반응된 변화가 5%면 0.5배 변했지 않습니까?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그래서 얘를 탄력성의 크기를 0.5라고 합니다. 그럼 이번에는 주어진 변화가 10%일 때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20%라면 몇 배로 변했습니까, 여러분? 2배로. 그러니까 탄력성은 얼마다? 얘를 2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주어진 변화가 10%일 때 반응된 변화가 무한대면 이제 분자가 무한대가 돼버리면 얘는 무한대가 될 거 아닙니까? 탄력성의 크기가. 얘가 완전 탄력적이구나. 이번에 주어진 변화가 10%인데 반응된 변화가 빵 프로입니다. 빵 프로. 그러면 분자에 빵이 들어가면 그 빵을 뭐로 나누든지 간에 많이 나눠서 빵가루가 되든 이제 빵 먼지가 되든 걔는 빵인 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얘는 빵입니다. 빵. 그래서 탄력성은 0배로 변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지금 탄력성의 개념이 잡히셔야 됩니다. 그럼 결국 탄력성의 판단은 몇 가지로 하는 거구나? 5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기억. 우리의 숙제입니다. 오늘 4가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번 교시에.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게 있답니다. 그럼 이 부호는 항상 플러스라고 얘기하는데 왜 도대체 항상 플러스가 되는지를 이제 설명을 드려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하면 얘는 분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짝대기를 짝 긋습니다. 이게 처음 출발입니다. 그리고 생각해 보십시오. 얘는 수요의 탄력성입니까, 여러분? 네, 수요의 탄력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이 변하는 정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알고 싶은 걸 어디로 올리게 돼 있다? 분자로 올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자가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나머지 하나 가격의 변화율이 분모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얘가 1이 나왔다라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똑같이 변했다? 그럼 얘를 뭐라고 얘기한다? 똑같이 변하는 걸 일단은 단위 탄력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이때 수요량의 변화율이 더 컸다면 얘는 1보다 큽니까? 다시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주어진 변화 이 분모보다 분자가 더 큰 거다? 그럼 반응된 변화의 정도가 크니까 얘를 뭐라고 표현한다? 탄력적이구나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이번에는 탄력성의 크기가 무한대가 나왔다면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수요량의 변화율이 무한대로 변했다?
얘는 완전 탄력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번에 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 작다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율보다 수요량의 변화율이 적게 변한 거 아닙니까? 그럼 얘는 비탄력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분모에 주어진 변화를 주고 분자에 반응된 변화를 주고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가 똑같은지 더 큰지 어마어마하게 변하는지 적게 변하는지 하나도 안 변하는지를 가지고 얘를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 얘가 0이 나왔다면 주어진 가격의 변화를 기준으로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니까 얘는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제가 왜 가격에 괄호를 묶었냐면 여기서 중요한 건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무엇의 탄력성이다? 수요의 탄력성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수요가 변하는 정도가 주인공. 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뻑하면 첫 번째 단계로 이걸 뒤집어서 분모 분자를 뒤집어서 문제를 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로 들어가는구나. 얘를 꼭 잊지 말고 기억해 두십시오. 그러므로 수요량의 변화율은 당연히 분자로 올라가 주는 겁니다. 이제 수치를 대입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 A 재화는 가격이 10% 상승하자 수요량이 20% 감소하였다. 여러분, 우리 전 시간에 생각해 보면 수요의 법칙은 시장의 중심인 가격과 수요량의 관계였습니다. 그때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했답니다. 반비례. 그래서 우하향하는 곡선이었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니까 당연히 해당 지화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 탄력성이 얼마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보십시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물어봅니다. 그럼 식을 세우실 수 있어야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뭘 긋는다? 짝대기를 짝 긋고 그 다음 뭘 적고 분자에는 우리가 알고 싶은 수요량의 변화를 적고 분모의 가격의 변화율을 적어줍니다. 그래서 대입을 시켜보면 제가 일부러 분자부터 이제 집어넣는 겁니다. 마이너스 20% 수요량 감소했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0% 그럼 분모에는 가격 집어넣습니다. 플러스 10% 그럼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여러분?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마이너스 2. 그런데 수요의 법칙에 따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이 부호가 반비례 관계로 마이너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탄력성 부분에서 얼마만큼 변화했는지를 보고 싶은 것인지 이 마이너스를 볼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얘는 절대값을 이렇게 씌워서 띄워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답은 마이너스 2가 답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플러스입니까?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여서 얘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부호 자체가 의미가 없어서 아예 절대값 씌워서 띄워버린 겁니다. 그럼 이걸 강조하고 있다는 얘기는 무언가 다른 탄력성은 부호가 앞에 있는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의미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탄력성이 분명히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그냥 띄어내는 겁니다. 그럼 이번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 뭘 강조했었냐면 소득과의 관계가 주어지면 소득과 수요의 방향이 주어지면 그게 정상진지 열등진지 판단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소득과 수요의 관계는 같은 방향 움직일 때 정상이었습니까? 반대 방향 움직일 때 정상이었습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일반적으로 수요를 늘리고 소득이 줄면 허리띠를 졸라매서 수요를 줄인다. 그래서 같은 방향 움직이는 게 정상제였고 반대 방향 움직이는 건 뭐라고 했었다? 열등제. 그래서 그때 부호가 달랐었지 않습니까? 그걸 여기서 적용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마찬가지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뭐를 수요의 변화율을 어디로 올린다? 분자로 올려줍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가격이 남았습니까? 소득이? 소득. 그러니까 걔를 분모로 집어넣어 줍니다. 소득의 변화율을 분모로 집어넣어 준다. 그럼 내용을 더 진행하기 전에 얘는 주어진 소득의 변화율을 기준으로 반응된 수요량의 변화율의 배수를 따지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부호가 플러스면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니까 정상제 마이너스면 열등제인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정확하게 한번 볼 겁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A제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20% 증가했답니다. 여러분, 다른 내용 볼 필요 없이 여기서 바로 대답해 보십시오. 소득이 증가하니까 수요량이 증가했답니다. 그럼 얘는 정상입니까? 열등입니까? 정상제구나. 얘 이미 정상제라는 걸 알고 있답니다. 그럼 부호가 뭐가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해보라고 얘기하면 짝대기 짝 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 분모의 소득 변화율을 집어넣으면 이제 각각의 내용을 대입시켜보면 수요량의 변화율 플러스 20입니다. 그 다음 소득의 변화율 플러스 10%입니다.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플러스 2가 나온다. 그럼 지금의 이 플러스 2는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 플러스 2는 플러스가 의미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소득과 수요가 같은 방향 움직이는 무슨제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다. 정상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의 부호는 마음대로 띄워버리면 안 되는 겁니다. 부호가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번에 비재화는 소득이 10% 증가하자 수요량이 10% 감소했답니다. 아, 그럼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구나. 우리 어떻게 했었냐면 소득이 증가했을 때 수요가 감소되는 건 소득이 증가된 사람은 더 이상 쓰지 않는 재화니까 열등제라고 표현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득과 수요가 반대 방향 움직이는 재화는 열등제. 그럼 얘 부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볼 겁니다. 똑같이 한번 해볼 겁니다.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같이 해보셔야 됩니다. 뭐부터 긋는다? 짝대기 짝, 분수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수요량의 변화율, 분자. 그럼 분모에는 소득의 변화율, 분모. 그럼 얘는 이제 집어넣어주면 수요량의 변화율 10%, 마이너스 10%라고 적을 겁니다. 감소니까 마이너스 10%. 소득의 변화율 플러스 10% 증가니까. 그럼 얘는 나누면 마이너스를 플러스로 나누면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왔답니다. 여러분 이 마이너스 1 마음대로 띄면 됩니까? 안 됩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는 항상 마이너스니까 걔를 띄워버렸지만 절대값을 씌워서 얘는 수요의 소득 탄력성 플러스 아까 바로 봤습니다. 정상제. 그럼 마이너스면 소득과 수요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니까 이 자체가 비재화가 지금 뭐라고 얘기해주고 있다? 열등제라고 얘기해주고 있답니다. 이해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 부분을 설명드릴 겁니다. 여러분, 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제 막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이걸 내가 어떻게 해? 이런 생각을 하시는데 정말 쉽습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는 방법은 오히려 더 쉽습니다. 교차 탄력성의 첫 번째 포인트는 자, MM. 계속 전 시간부터 MM이 뜨고 있습니다. 그럼 MM이 도대체 뭐냐? 이러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M은 메모리, M은 매직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수 있도록 만드는 마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차로는 실제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교차로는 하나의 도로입니까? 여러분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겁니까?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교차 탄력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교차라는 단어가 나오면 딱 한 번밖에 안 나옵니다. 재화가 하나다, 둘이다? 둘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재화의 한 재화의 가격과 다른 재화의 수요량의 변화의 정도를 따져보는 게 교차 탄력성이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의 교차 탄력성을 보면 역시 짝대기 짝 긋고 이번에는 YJ의 수요량의 변화율 얘가 분자로 들어갔답니다. 그럼 분모에는 이제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오는데 Y제가 들어갑니까? X제가? X제. 그 말은 두 재화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럼 이 두 재화는 관련이 있겠다 없겠다? 있으니까 이 개념을 따져볼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바로 봅니다. 우리는 연관제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얘기를 이미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는 해당 재화를 보완하는 재화였다. 그래서 무슨 재라고 했었다? 보완제입니다.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재화는 둘을 같이 쓰지 않고 하나를 쓰면 하나를 안 쓴다. 그래서 해당 재화를 대체하는 재화 무슨 재라고 했었다? 대체재. 그래서 대표적으로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둘 다 주거용 부동산이라는 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니까 하나를 사면 다른 하나를 안 삽니다. 그래서 대체재였습니다. 근데 아파트와 아파트 부지는 대표적으로 같이 사용됨에 따라 만족도가 커지는 재화였지 않습니까?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교차 탄력성을 따져볼 겁니다. 자, 보십시오.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앞에 주저리 무엇의 교차 탄력성이 있는데 걔를 띄워버린 겁니다. 그럼 수요의 교차 탄력성은 짝대기 짝 긋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아파트 부지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로 올려놓고 보겠답니다. 얘가 반응되는 정도를. 그럼 반응된 변화율이 나온다는 얘기는 반응된 변화가 있다는 얘기는 주어진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가 아파트 부지라면 얘는 교차 탄력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재화일 겁니다. 얘가 뭐냐면 지금 아파트입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 주어진 변화가 있을 때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만큼 변화하는지 이게 교차 탄력성입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자 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감소한다. 무슨 법칙? 수요의 법칙.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감소하면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당연히 감소할 겁니다. 그럼 이번엔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의 수요량도 증가할 겁니다. 그럼 이 내용에서 아파트 가격과 아파트 부지 수요량을 집어넣어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을 때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감소하지 않습니까? 아파트 가격이 내려갔을 때 같이 사용되는 아파트 부지 수요량은 증가하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반대로 움직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누면 플러스가 나온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았냐면, 보완제의 교차 탄력성은 그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가 나오는구나, 이 얘기를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번엔 대체제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아파트와 연립주택은 대표적인 대체제입니다.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는 돼지고기와 소고기가 대체관계다 이런 문제 절대로 안 나옵니다. 우리는 식품 영양학이 아니니까. 부동산학이니까 아파트 연립주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아파트 연립주택을 가지고 교차 탄력성을 따져보면 마찬가지. 당연히 뭘 긋고 시작한다? 짝대기를 짝 긋고 시작합니다. 분수입니까? 그럼 이번에는 분자에 뭐가 들어갈 것 같냐면 우리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볼 거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들어갈 겁니다. 그럼 이렇게 반응된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주어진 변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어진 변화가 뭔가 봤더니 아파트들하는 겁니다. 아파트. 그래서 아파트 가격의 변화율이 주어졌을 때 연립주택의 수요량의 변화율이 얼마만큼 변화한지를 따져보는데 자 이제 보십시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똑같습니다. 수요의 법칙에 따라 아파트 수요량은 감소합니다. 그러면 그 줄어든 아파트 수요량이 대체관계인 어디로 옮겨왔다? 연립주택으로 넘어왔으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하는 겁니다. 그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아파트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그럼 아파트 수요량이 증가한 이유는 대체관계인 연립주택에서 넘어왔으니까. 그러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감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가지고 보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 대체관계인 어디로 옮겨가니까 연립주택으로 옮겨가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증가합니다. 같은 방향 움직이더라.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연립주택에서 아파트 쪽으로 몰리니까 연립주택의 수요량은 감소하더라는 겁니다. 지금 같은 방향 움직이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럼 당연히 나누면 얘는 부호가 뭐가 나온다? 플러스가 나옵니다. 대체제의 교차 탄력성은 부호가 뭐가 나오는구나. 그래서 플러스가 나오는구나. 이걸 기억을 해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시험 문제에서는 여러분 당연히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중요하겠습니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출제자가 생각했을 때 정말 많이 헷갈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수강생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뻑하면 집어넣습니다. 틀려봐라 이러면서. 그러면 언제 이걸 이렇게 기억해서 이 문제를 풀겠습니까? 저라도 안 풉니다. 이렇게 푼다면. 그럼 분명히 외우는 방법이 또 존재할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구분만 하면 되니까. 부호가 지금 무엇의 부호입니까? 탄력성. 무슨 탄력성? 둘 이상이면 무슨 탄력성? 교차 탄력성. 둘 이상의 도로가 만나면 교차로 둘 이상의 재화에 반응된 정도를 따지면 걔는 뭐다? 교차 탄력성. 그럼 교차 탄력성의 부호가 플러스면 무슨 제? 대체제. 마이너스면 보완제입니다. 얘 어느 정도 하다 보면 헷갈립니다. 그래서 하는 방법은 자 이제 MM. 이게 진짜 메모리 매직인지 보십시오. 플러스면 지금 대체제입니다. 그럼 안경 중에 금태 안경이 있고 은태 안경이 있고 뿔대 안경이 있습니까, 여러분? 플러스면 대체제? 이렇게 기억을 해보십시오. 뿔대다. 얘 또 한 번 써먹을 겁니다. 그래서 이 뿔대 안경을 꼭 잊지 말으셔야 됩니다. 그럼 당연히 교차 탄력성이 플러스면 뿔대, 대체제라면 마이너스면 뭘까요, 여러분? 마이너스면 당연히 보완제일 겁니다. 그걸 또 마보 이렇게 외우지 마십시오. 두 개가 있으면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이제 리을에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나옵니다. 그러면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식을 간단하게 만드실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탄력성이니까 짝대기 짝 분수. 그럼 이번에 알고 싶은 건 무엇의 변화율? 공급량이 변하는 정도입니다. 공급의 탄력성이니까. 공급이 변화된 정도니까. 그래서 공급의 변화율을 분자로 올리고 분모 분자만 안 헷갈리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하나 뭐를? 가격을.
분모로 깔아주시면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이 부분에선 더 나올 것도 없습니다. 그럼 이제 이 부분에 뭐 하나를 연습을 하셔야 되냐면, 지금까지는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드렸는데 탄력성 부분을 그토록 수험생들, 우리 30일의 대비반입니다. 30회까지 시험 보신 분들이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15회 시험 이후부터 계속 탄력성이 골머리가 아프다라고 생각하셨던 이유는 아까 그 내용 정도로만 끝나면 분명히 다 푸셨을 겁니다. 이게 뭘로 나온다? 계산 문제로 나오기 때문에 헷갈려 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계산 문제 푸실 수 있어야 됩니까? 대충 막 찍고 다녀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까? 풀어야 됩니다. 근데 이 계산 문제가 어마어마하게 어렵다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수업을 안 할 겁니다. 근데 이게 조금만 하다 보면 다 풀 수 있는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답니다. 그래서 A분의 B는 어찌 보면 별걸 다 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 해야 됩니다. 안 해보면 헷갈리기 때문에 A분의 B는 C분의 D라면 당연히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답니다. 그래서 A 곱하기 D는 B 곱하기 C가 됩니다. 당연히 이 둘은 좌우를 바꿔도 상관없는 거고.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 A, B, C, D 이 4개 중에 2개만 주면 나머지 2개는 절대로 못 맞춥니다. 4개 중에 3개를 주면 우리는 나머지 하나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의 내용을 식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산식이니까 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 식에서 사실은 이런 관계를 통해서 나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공급 부분으로 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입니다. 자, 얘는 아까 수요 부분이라고 따져보면 이렇게 됩니까, 여러분? 공급의 가격 탄력성은 1분의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가 됩니다. 그럼 결론은 공급량의 변화율은, 자, 공급량의 변화율은 가격 곱하기 지금 가격 탄력성입니까? 지금 물론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겠지만 이 식이 성립된다가 느껴지십니까? 결론적으로는 아까 4개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3개지 않습니까? 그럼 3개 중에 2를 주면 나머지 하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그 식만 이렇게 만들 수 있다라면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까? 찍어야 됩니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식을 만들 수 있느냐, 거의 대부분의 수강생들이 만들 수 있느냐 봤더니 거의 대부분 못 만드십니다. 그래서 못 풉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MM으로, 메모리 매직으로 만든 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제 내용인 겁니다. 그럼 보십시오, 여러분. 이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다 해서 이제 나온 내용이 어떻게 정리가 되는지 보십시오. 과연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서 아까처럼 모 곱하기 모는 무엇이다라는 식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냐? 그럼 당연히 뽑아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걸 별도로 그냥 암기해야 된다면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이 식을 보면서 바로 뽑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MM 들어갑니다. 절대 공식. 처음 시작이 수요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수요가 뜰 겁니다. 자, 수요. 작아집니다. 어디로 갑니까? 수요량으로 갑니다. 그리고 의가 있는데 의는 는입니다. 는. 그래서 는이 되는 겁니다. 는. 그 다음 얘는 가격 탄력성인데 가격이 가서 곱해지는 겁니다. 이 둘 사이는. 그럼 탄력성인데 얘는 당연히 무슨 탄력성이었습니까? 가격 탄력성이네. 그래서 가격 탄력성이 곱해집니다. 그럼 이 방법대로라면 지금 뭘 했는지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계산 문제가 나오면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을 적어놓고 풀면 무조건 다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분명히 문제에서는 얘 둘을 주고 얘를 구하는 거, 얘 둘을 주고 얘를 구하는 거, 얘 둘을 주고 얘를 구하는 문제를 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풀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 더 보십시오. 이번에 문제에서 자, 대각선으로 서로 곱한 것은 같다 아닙니까? 그럼 10분의 x는 1분의 2라고 만약에 식이 나왔다면 대각선 서로 곱한 것은 같답니다. 그러면 얘 이렇게 곱하고 얘 이렇게 곱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x 곱하기 1은 2 곱하기 10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x는 얼마가 나온다? 20. 이것만 적용하면 무조건 이 식만 안다면 풀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셔야 됩니다. 나중에 또 연습을 많이 시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이번엔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랍니다. 이 부분 관련된 계산 문제가 나오면
아까 방식대로라면 딱 느낌 오셔야 됩니다. 아까 똑같이 이렇게 갈 텐데 그럼 얘는 수요량,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렇게 나옵니까? 이 식만 세울 수 있으면 푸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절대 공식 뜹니다. 수요량,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 나옵니다. 외우셨습니까? 얘 반드시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만 만들 수 있으면 무조건 풀립니다. 자, 이제 실제로 들어가 볼 겁니다. 레벨 1. 문제. 소득이, 이거 실제로 기출된 문제들입니다. 소득이 5% 증가할 때 수요량이 10% 증가하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줬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여러분, 얘 주어진 변화입니까? 지금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와 반응된 변화로 구성되어 있고 반응된 변화가 먼저 나올 수는 없습니다. 반응된이라는 건 주어진 변화가 있어야 있는 거니까. 그럼 주어진 변화가 소득 변화로 5% 먼저 주어지니까 이에 따라서 반응된 게 수요량이 10% 증가한 겁니다. 그럼 주어진 변화 5% 기준으로 얘 몇 배 변했다? 10%니까 2배 변했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탄력성이 증가하니까 플러스 2다. 이렇게 풀 수 있는데 이렇게 풀 수 있는 건 강사인 저와 그리고 몇몇 공부에 아주 특출난 재주가 있거나 아니면 공부가 좀 오래되신 분들은 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시험장 가서도 안 헷갈리시면서 풀 수 있는데 실제로 처음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분명히 헷갈리기 때문에 우리가 꼭 공식을 세워놓고 풀자입니다. 그럼 지금 이 문제가 딱 주어졌을 때 뭘 구하라고 돼 있습니까, 여러분? 수요의 소득 탄력성을 구하라고 돼 있답니다. 그럼 얘를 보자마자 식만 세우면 되는구나. 그럼 공식을 세우는 겁니다.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얘만 세울 수 있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2단계로 주어져 있는 수치를 그냥 이 아래로 대입을 시켜 주십시오. 그럼 지금 모함호를 줬습니까? 소득 5% 증가, 소득 5 플러스 5. 퍼센트는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 다음 수요량이 10% 증가, 수요량 플러스 10. 그럼 얘는 곱하기 소득 탄력성이니까 나누면 이 정도는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양변에 소득 탄력성만 남기기 위해서는 플러스 5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소득 탄력성은 얼마가 나왔다? 플러스 2. 여기서 질문입니다. 소득 탄력성이 플러스 2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같은 방향 움직였다는 얘기입니까? 소득과 수요가? 그럼 얘는 정상이다? 이게 정상제지 않습니까? 정상제. 그 다음, 이번에 수요량을 10% 증가시키려면 지금 계속 셋 중에 둘을 주면서 하나를 맞히는 문제를 내고 있습니다. 수요량을 10% 증가시키려면 소득의 변화율은 얼마만큼 시켜야 되느냐? 단,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이며 정상제다. 이렇게 준 겁니다. 그럼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이걸 내가 어떻게 풀지? 답답해 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뭐만 세우자? 식만. 그러면 지금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것만 세울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끝난 겁니다, 이제. 그대로 대입시켜 줍니다. 자, 소득 탄력성 부분에 2 집어넣고, 2 집어넣습니까, 여러분? 근데 플러스 2지 않습니까? 플러스 2. 정상제라고 얘기했으니까 같은 방향. 그럼 수요량은 플러스 10. 그럼 나누면 얼마입니까? 나누면 2로 나눌 테니까 당연히 소득은 얼마다? 5%. 5%만큼 플러스니까 증가시켜야 된다. 지금 그 얘기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이번에는 소득이 5% 증가하면 수요량의 변화율은 얼마입니까? 또 이렇게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문제에서 똑같이 식을 만드는 겁니다. 이 식만 만들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 공식이라고 얘기했던 이유가 이 식만 만들면 절대로 이 문제는 틀릴래야 틀릴 수가 없는 겁니다. 대입시킵니다. 그냥 준 대로 그냥 대입시켜보자. 그럼 안 봐도 이 밑에 나올 우리는 수치를 알 수 있습니다. 소득 탄력성 2. 소득이 지금 5입니다. 그 다음 소득 탄력성 2. 그럼 집어넣으면 얼마가 나옵니까? 수요량은 10%. 끝. 이 문제 푸는데 아무리 쓰는데 천천히 써도 이거 30초면 풉니다. 진짜로. 그럼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의 문제를 풀어보자 합니다. 자,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드시냐면 우리 박수연이 나를 연습을 시켜줬는데 이제 지겹다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왜? 했던 걸 계속 반복하니까. 근데 지금 수치를 계속 바꿔가면서 연습을 시켜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가격이 10% 상승했을 때 수요량이 5% 감소하면 이 부분 막 열심히 읽지도 말고 여러분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 문제 주면 무조건 식을 만듭니다.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아닙니까? 지금은. 되십니까? 이것만 만들면 끝난 겁니다.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채우면 됩니다. 플러스 10, 그 다음 5% 감소입니다. 지금은. 마이너스 5. 그럼 얘는
가격 탄력성이 지금 얼마가 나옵니까? 나누면 10으로 나눠버리면 0.5가 나온다. 그런데 우리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부호가 뭐가 나오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뭘 씌워서? 절대값을 씌워서 띄워버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5가 답이 아니라 얼마가 답이 되는 거다? 마이너스 0.5가 아니라 플러스 0.5가 답이 되는 겁니다. 이것만 안 헷갈리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다시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셋 중 둘을 준 겁니다. 무조건. 그럼 또 식만 세우면 됩니다. 보기 전에 이거 틱하니 튀어나오기 전에 바로 대답해 보십시오. 무엇은?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끝. 이것만 집어넣으면 끝인 겁니다. 자, 집어넣습니다. 가격 탄력성 0.5, 그 다음 수요량 플러스 10%. 그럼 나누면 이거는 인간이 바로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자계산기로 10 나누기 0.5 하면 얘가 20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럼 가격은 20입니다. 그럼 지금 중요한 건 수요량을 뭐 하려면? 증가시키려면 가격은 내려야 됩니까? 올려야 됩니까? 얘는 반비례니까 내려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20% 하락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되십니까? 이 부분만 안 헷갈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또 똑같습니다. 지금 계속 세 가지 중에 두 가지. 얘 딱 보자마자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얘 만들어 놓고 채웁니다. 채웠답니다, 지금. 그럼 수요량은 곱하면 얼마? 5네. 그럼 중요한 건 가격을 올렸으니까 수요량은 감소입니까? 이것만 안 헷갈리고 풀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문제 줘놓고 분명히 보기 중에 뭐가 있을 거냐면 5를 딱 계산해 놨는데 보기 중에 보기 1번이 분명히 보기 1번이 그것도 2번도 아닙니다. 보기 1번이 5% 증가가 있을 겁니다. 그럼 걔를 5%를 본 나머지 기쁜 나머지 쿡 찍고 나오면 틀려버리는 겁니다. 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가격을 올렸으니까 수요량은 감소하더라. 5% 감소가 분명히 보기 5번에 있을 겁니다. 걔를 찾아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럼 이제 이 내용 레벨 2로 넘어갑니다. 문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이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은 2일 때 이렇게 주면 그만 막 그럽니다.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냐? 탄력성 하나도 풀기 힘든데 두 개를 한꺼번에 줘? 나보고 죽으라고?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 그러지 마시고 그 식만 적어서 풀면 바로 다 풀리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10% 상승, 소득이 5% 증가한다면 수요량의 변화는 어떻게 됩니까? 합쳐주면 된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 식,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러면 수요의 소득 탄력성에서 식,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얘 만들어 놓고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그냥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가격 탄력성 0.5. 그 다음 가격 10% 상승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소득도 소득 탄력성은 얼마고 2이고 이 밑으로 그냥 채워주는 겁니다. 소득은 얼마다? 5% 증가. 그럼 각각의 수요량이 계산될 거 아닙니까? 그때 주의하실 건 지금 가격을 뭐 했다는 것만 기억하면 된다. 가격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수요량은 증가다 감소다? 감소입니다. 감소. 얘만 안 헷갈리면 된다. 그래서 5 계산됐는데 얘는 5% 증가가 아니라 감소구나. 그 다음 얘는 플러스 10 나왔습니다. 그럼 얘는 5% 감소와 10% 증가를 합치면 당연히 더했을 때 전체 얼마다? 전체 수요량은 5%만큼 증가구나. 이걸 체크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뭐만 세울 수 있으면 헷갈리지 않고 풀겠구나. 이 식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절대공식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절대공식은 이름 속에서 바로 찾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식을.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부분에서는 꼭 가격이 올라갔다면 수요량은 감소구나. 가격이 내려갔다면 수요량은 증가구나. 수치 계산한 다음에 반대로 가격이 올라갔다면 수요량은 감소, 마이너스라는 것만 체크하시면서 풀어주시면 절대로 이 문제는 틀릴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엔 수요량은 지금 이 내용 정리입니다.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이때 가격이 올라갔다면 먼저 체크해놓고 풀자입니다. 수요량은 뭐 하는구나? 감소. 이렇게 체크해놓고 풀면 안 헷갈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10, 0.5, 마이너스 5%. 얘 곱해서 플러스 10%. 그럼 이렇게 더하면 플러스 5%. 지금 이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두시면 아까 그 부분에 헷갈려서 틀리는 부분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미안해. 자, 그럼 이제 레벨 3. 이 부분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최고난도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번 30회 시험에서는 여기다 하나 교차 탄력성까지 얹어서 최종적으로 3개의 수요량을 더하는 부분까지 문제를 내긴 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 내용이 이 부분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보겠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5고 수요의 소득 탄력성이 2일 때 나 두 개를 줬습니다. 가격이 10%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요량이 5% 증가로 끝났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라는 표현을 쓰냐면 가격이 올라가면 수요량은 감소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수요량이 가격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수요량이 증가로 끝났답니다. 그럼 가격 말고 다른 요인, 소득 증가 요인에 따라서 얘가 변화가 또 생긴 거 아닙니까? 수요량이. 그럼 걔를 찾아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식을 풀 때 이와 같은 식을 똑같이 풀어주는 겁니다. 자,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스텝 1. 수요량은 가격 곱하기 가격 탄력성. 그럼 또 뭐 하나를 적어야 될까요? 수요량은 소득 곱하기 소득 탄력성. 근데 지금 소득 모릅니다. 그럼 이제 주어져 있는 내용대로 스텝 2로 채워나가는 겁니다. 그 전에 헷갈리지 말라고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수요량은 감소. 이렇게 해놓고 풉니다. 그럼 스텝 2로 주어져 있는 수치를 집어넣으면 얘 10, 가격 10% 적지 말라는 얘기했습니다. 그럼 10. 그 다음 가격 탄력성은 0.5. 그럼 곱하면 5인데 이제 퍼센테이지로 적어놓고 왜 마이너스 5입니까, 여러분? 가격 올렸으니까 내려가니까. 지금 그 얘기예요. 그럼 이제 소득 부분에서 뭐만 줬나 봤더니 소득 탄력성만 2라고 준 거 아닙니까? 그럼 2만 채워놓은 상태에서 우선 멈춥니다. 그 상태에서 봤더니 이제 가격 부분에서는 5%만큼 감소돼야 되는데 스텝 3으로 봤더니 전체 수요량은 얼마만큼 증가했다? 플러스 5%만큼 증가했더라는 겁니다. 5% 감소인데 5% 증가로 전체적으로 끝났다면 얘로 10%가 증가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5%에 플러스 10%니까 플러스 5%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럼 얘를 10%를 찾아낸 겁니다. 그럼 얘가 10%가 된 순간 플러스 10%가 된 순간 우리가 봤던 레벨 1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럼 얘를 뭐로 나눠버리면 2로 나눠버리면 플러스 5%가 나온답니다. 쉽습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물론 여러분들을 보고 있지는 못하지만 어떤 표정일지 제가 이미 다 알고 있답니다. 어이없어 하시면서 너야 쉽겠지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시겠지만 분명히 쉬워지는 날이 옵니다. 그날이 바로 내일이 돼야 됩니다. 이거 너무 뒤로 밀어두지 마십시오. 한 번만 다시 보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것도 전체 내용을 다 보지 마시고 잘 모르겠는 부분만 좀 생각하면서 보자. 그래서 얘를 더해서 이렇게 찾아내 준답니다. 근데 주의가 뭐냐면 여러분 지금까지는 다 퍼센테이지가 주어져 있었습니다. 몇 프로 이렇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얘가 변화량으로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우리는 탄력성을 따질 때 수요량의 변화율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냥 넘어간 겁니다.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준 겁니다. 근데 얘가 문제에서 출제자가 한번 틀려보십시오 그러면서 또 원래 가격 얼마, 변화 후 가격 얼마, 그래서 변화량을 주는 경우가 있답니다. 그럼 우리는 길을 쓰고 변화율을 찾아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변화율 구하는 식. 변화율 비율이니까 분수입니까? 네, 분수입니다. 그럼 짝대기 짝 그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지금 뭐다? 항상 분수는 그 분수의 이름에 알고 싶은 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까는 수요의 탄력성이니까 수요량의 변화율이 분자였던 겁니다. 그럼 지금 변화율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원래 값이다, 변화량이다. 변화량을 알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된 것, 그 부분을 분자로 올려주면 됩니다. 그럼 분모에는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별다른 언급이 없는 한 원래 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원래 값을 기준. 그런데 이제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는데 똑같습니다. 짝대기 짝, 그 다음 변화량을 집어넣습니다. 여기까지 똑같답니다. 근데 뭘 줬냐면 중간값을 기준으로 한 이렇게 주면 원래 값과 변화 후 값의 중간값이 말 그대로 중간값입니다. 그럼 둘을 더해서 평균 낸 중간값을 여기다가 분모로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얘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은 탄력성 부분에서 처음 기준점을 어디로 잡느냐에 따라서 그 값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값이 달라지지 않게 구하려면 이걸 중간값으로 구해야 된다는 의미는 있겠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딱 한 번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왜? 원래 값을 기준으로 한 변화율만 계산해봤지 중간값은 계산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선생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할 말이 없었던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금 이런 부분까지 다 강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을 구해보자 그러면 가격의 변화율은 여러분 유리니까 전 절대로 망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어렵게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무조건 짝대기 짝. 그리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변화량입니다. 가격의 변화량. 그럼 당연히 이 부분에 별다른 얘기가 없는 하는
원래 가격입니까? 원래 가격을 기준으로 한 가격의 변화량이 이게 가격의 변화율이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수요량의 변화율은 짝대기 짝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다? 수요량이 변화량입니다. 수요량이 변화된 정도. 그러면 이제 별다른 얘기가 없으면 원래 수요량이 있을 겁니다. 처음 출발한 원래 수요량. 이게 분모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구하는데 실제로 들어가서 계산을 한번 해볼 겁니다. 여러분 제가 기초입문과정에 부동산학개론 합격 테라피를 진행하면서 탄력성 부분에서 최고난도의 계산 문제까지 다 풀어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처음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다 따라와서 이게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다면 여러분은 정말 학개론 부분에서 막힐 내용이 하나도 없을 정도의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만약에 어떤 부분이 잘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노력이 부족한 것이지 여러분의 지적 능력이 부족한 건 아닙니다. 단언컨대.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풀어보면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으로 상승하자 수요량이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하였다.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문제를 준 겁니다. 그럼 아까는 변화율을 준 겁니다. 근데 지금은 원래 가격 100원에서 변화 후 가격 150원일 때 수요량이 원래 수요량 200개에서 100개로 감소했을 때 변화 후 수요량은 100개일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문제 간단하게 틀려버리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어떻게 틀리면 되냐면 플러스 50 가격이 100원에서 150원이면 플러스 50원이네. 그 다음 수요량이 100개 지금 200개에서 100개니까 마이너스 100개 그러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긋고 우리가 알고 싶은 수요량의 변화율 얘를 가격으로 나누면 된다며. 그럼 가격이 지금 플러스 50이고 수요량이 지금 얼마니까 마이너스 100이니까 나누면 지금 마이너스 2네. 근데 뭐 씌우래며? 내가 여기서 틀릴 줄 알았지? 그러면서 뭘 씌운다 이제? 절대값을 딱 씌워서 2 이렇게 찾아낸다. 난 맞췄다. 지금 그토록 하지 말라는 뭘 한 거냐면 양양을 한 겁니다. 이제 이렇게 풀면 안 되는 겁니다. 분명히 얘가 보기 중에 답으로는 있겠지만 그럼 이제 이 문제를 풀 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해보라니까 자 식을 만듭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짝대기 짝. 물론 우리의 절대 공식을 사용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짝대기 짝 긋고 수요량의 변화율을 분자로 올립니다. 그 다음 분모에 가격의 변화율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변화율을 구해야 되는데 수요량의 변화율부터 구해볼 겁니다. 수요량의 변화율은 짝대기 짝. 변화량을 구하십시오. 변화량 얼마 변화했습니까? 수요량의 변화량 200개에서 100개로 마이너스 100개. 수요량의 변화량이 자로 들어가고 원래 수요량은 분모입니다. 그럼 얘를 구해보면 수요량의 변화량은 마이너스 100개. 원래 값은 얼마입니까? 200. 그래서 사실은 이 문제 풀 때 저는 이렇게 풉니다. 짝대기를 짝 긋고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값 위에다가 짝대기를 짝 긋고 변화량을 이 위로 올려주는 겁니다. 그럼 변화량이 지금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0개 아닙니까? 그럼 마이너스 50%가 이렇게 바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식을 만들어도 좋지만 그러면 이번엔 가격의 변화율을 구한다 그러면 짝대기 짝 긋습니다. 가격의 변화량이 어디로 올라간다? 변화량. 걔를 알고 싶은 거니까 분자로 올라갑니다. 그 다음 원래 가격이 분모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얘를 구해보면 가격의 변화량은 지금 플러스 50이고 플러스 50원. 원래 가격은 100원입니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 50%가 나오는데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다가 짝대기 짝 실제 문제로 나왔다면 그리고 변화량 얼마? 플러스 50을 이 위로 올려주시면 바로 여기서 50%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얘가 나온답니다. 그럼 이제 구한 이 내용을 변화율을 구했으니까 각각을 대입시켜주면 수요량의 변화율 얼마? 마이너스 50%. 그 다음 가격의 변화율 플러스 50%를 집어넣으면 나누면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1. 자, 마이너스 1 보기 중에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자, 이제 맞히셔야 됩니다. 보기 중에 분명히 있습니다. 답일까요? 답이 아닙니다. 지금 뭘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얘는 수요의 법칙에 따라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온다. 항상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가 의미가 없다. 그래서 반응된 정도만 보기 위해 우리 뭘 씌운다? 절대값. 절대값을 씌워서 답은 얼마가 된다? 1이 된답니다. 얘를 찾아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탄력성 부분에서 개념들을 쫙 한번 설명을 드려봤답니다. 여러분 10분을 쉬시고 제가 탄력성 부분에 곡선의 모양이 수평선이 되는 이유, 완전 탄력적일 때, 완전 비탄력적이면 수직선이 되는 이유, 탄력적일수록
들어 눕고 비탄력적일수록 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 부동산 경제론의 경기 변동의 내용부터 들어가 볼 겁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지만 10분 쉬실 때 꼭 먼저 쉬러 가시기 전에 5분 동안 박수연이 얘기했던 MM이 뭐였는지, 그러니까 뿔대 안경, 금태 안경, 은퇴 안경 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건 뿔대 안경만 있구나. 그럼 뿔대는 뭐였지? 뿔은 플러스고 대는 보완제다, 대체제다, 대체제였구나. 그런 내용들이 좀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 다음 분수에서 알고 싶은 건 무조건 어디로 들어간다? 분자로 들어간다. 율률이었다. 그 다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주어져 있으면 걔를 뽑아내서 식을 만드는 방법. 아까 조그맣게 사라지면서 만들어졌던 그 식들이 기억나면 성공인 겁니다. 그 다음 탄력성은 주어진 변화를 기준으로 반응된 변화의 정도를 따지니까 주어진 변화가 없으면 반응된 변화는 절대로 없다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럼 이 부분의 내용은 전부 다 여러분의 것이 돼서 출제자가 아무리 함정을 파도 여러분 꼭 그 문제를 푸실 수 있게 됩니다. 꼭 5분 먼저 정리한 다음에 10분간 쉬고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됩니다. 10분간 쉬고 그 다음 내용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쉬고 오십시오.